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이네요. 1월 30일은 1902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바로 이제 영일동맹, 즉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은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영일동맹은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 영일동맹의 목적은 이제 러시아 제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하를 이제 자꾸 하니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이제 군사동맹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지금은 뭐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제 그 러시아로서는 해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 이제 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소련도 나중에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부동항을 찾아서 자꾸 남쪽으로 이제 침략을 해 내려왔다. 아니면은 뭐 우선 국가를 만들어 아니면은 뭐 속국같이 그렇게 인제 만들어 갖고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결국은 6.25도 인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인제 일어난 거다라고 인제 볼 수 있는데 6.25는 1950년 얘기고 이 영일 동맹은 1902 년의 얘기입니다. 어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자꾸 그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인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공산주의 세력화가 돼서 인제 자꾸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때 당시에 인제 영국이 인제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그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인제 틀어막느라고 이 영국이 인제 우리 그 흑산도를 점령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남하하는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쪽 극동에 강력한 힘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제 일본이 인제 막강한 힘을 인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주 또 야속하게도 또 그때 당시에 우리는 우리 고종께서 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국이라 칭하고 황제라 칭하는 그 고종 황제께서 어 아관파천 이런 걸 또 하잖아요. 그 당시 패권국인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러시아가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오겠네?' 인제 이렇게 되면 태평양이 뚫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시켜서 러시아를 막은 겁니다. 쪼끔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결국은 그게 나중에 예 카스라테프트 뭐 메모랜덤 밀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결국은 1910 년에 가서 인제 어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1910년 8월 29 일입니다. 정말 또다시 아주 그 답답하고 섭섭한 아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 처절한 만국조선의 또 한 부분을 또 한번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일 동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일 동맹 앵글로 재패니스 얼라이언스 일본에서는 일영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니치에이 도메이가 되겠습니다. 일본 발음으로. 영일 동맹은 1902년 1월 30일 바로 오늘 러시아 제국이 남하에 대비하여 이해를 함께하던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 동맹이다. 바로 영일 동맹의 목적은 러시아 제국의 남하를 대비한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비에트가 되기 전부터도 계속 그 이제 부동항을 찾아서 인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일 동맹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1, 2, 3 차에 걸쳐서 있는데 맨 1 차가 1902년 1월 30일 오늘이고요. 이건 영국 런던에서 헨리 패티 피츠모리스 영국 외무장관과 하야시 다다스 영국 주재 일본 공사가 서로 인제 조인한 거네요. 그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은 1905년 8월 12일 날 개정해서 또 조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3 차는 1911년 7월 13일 한일 합방 이후가 되겠습니다. 어 11년 1911년 7월 13 일을 기해서 개정 조인된 조약에 따라서 또 만들어진 그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조약의 내용을 볼까요? 6 개조로 구성된 영일 동맹 협약에는 일본은 중국과 조선, 영국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서로 인정을 한다. 네. 언뜻 보면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자세히 봐도 불쾌합니다. 아니 이익을 갖는 건 좋은데 왜 그걸 남의 나라에서의 이익을 지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참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결국은 힘이 없는 나라의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또 틀린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쪽이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 동맹국은 엄정 중립을 지키며 한쪽이 두 개국 이상 교전할 때는 동맹국이 협동전투에 임한다. 이거 조금 좀 어, 뭐라고 할까? 델리케이트하죠? 네. 그 다른 나라와 한 나라와 전쟁을 하면은 음, 그 동맹국 영국이나 일본이나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그런데 두 개국의 나라와 교전할 때는 어, 같이 협동해서 전투에 임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볼까요? 이 동맹은 기한이 5년으로 양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상호 지원 보완하는 내용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독일 문제로 영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프랑스까지 일본의 일이라면 중립을 지켰다. 음, 프랑스, 독일 문제로. 그러니까 독일, 어, 독일이 사실은 저때 당시 또 굉장히 프랑스나 영국하고 뭔가 뭐랄까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어, 프랑스는 사실 영국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일본한테 대고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은 독일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일본이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에이, 영국하고 동등한 입장을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후에 랴오동반도, 요동반도죠. 할약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이 청나라 편을 들어 일본의 무력 시위까지 감행했던 것을 참작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그러니까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근데 요동반도를 이제 좀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막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에 막 뭐라고 이제 막 그게 삼국 간섭이죠. 응? 근데 이제 저 이 영일 동맹을 놓고서 독일 문제 때문에 영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해 갖고 일본이 무슨 일을 하든 프랑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난 그 이득과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 2차 개정으로 일본이 조선 보호권을 확인하고 2차 개정으로 일본의 조선 보호권을 확인한다. 참 아니 내 나라의 권리를 왜 남들이 확인하나 모르겠네. 동맹 적용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 어, 야, 이거 정말 인도까지 확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이야 뭐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적용 범위로 인도까지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일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또한 동맹국이 한쪽이 다른 일국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동맹국이 참전한다. 그러니까 한 나라하고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이제 2차 개정을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싸움을 하면 무조건 개입을 한다는 거죠. 2차 조약 조인 후에 을사조약이 같은 해 11월 17일에 주목한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2차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을사조약을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맺었는데 이제 그만큼 일본한테 뭔가 이 권한, 메리트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넘겨준 거죠. 자, 기한은 10년 동안이었으나 1911년 7월 13일 날 다시 개정이 되어 다시 10년 연장을 이제 했네요. 자, 일본은 미국과 이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이제 보장을 받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카스라 테프트 이 조약을 보면은 필리핀에 대한 그 권리를 미국이 갖는 대신 한반도, 조선에 대한 그 어떤 권리는 이제 일본이 갖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이익을 많이 보장받은 거예요, 일본은. 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태동될 때니까 이 조약을 구실로 영국과 함께 연합국 진영에 참전을 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어, 그 영국과 독일 이쪽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됐었죠.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을 하니까 일본은 영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연합국 진영에 이제 참전이 된 거예요. 좀 뭐 이상하죠? 예.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역사적 사실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은 반대 입장이 되지만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 편에 서서 일본이 전쟁을 했다. 그러니 뭐 연합국 세력이라는 게 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뭐 미국 뭐 이런 세력이니까 일본이 이 아시아 쪽에서 갖고 있던 어떤 패권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들어가고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눈에 보듯 뻔한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3년 8월 17일 영일 동맹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된다. 이제는 저게 폐기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점점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영국과 일본이 뭐 그렇게 크게 서로 붙어 싸운 적은 없지만 결국은 연합국인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인 이제 미국과 영국이 연합 관계인데 미국이 일본과 싸우게 되니까 영국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일 동맹도 폐기가 되면서 세계의 그 전황은 또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패권국끼리 이합 집산으로 볼 때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이 필요 없죠, 사실은. 가정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벌어진 일인데. 가정한다라고 해서 그 과거가 뒤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 없어요. 자, 하지만, 어, 뭐 가정을 해본다라면, 그 한 말, 우리의 국력이 좀 강력해갖고, 어, 남아하는 러시아 제국을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었다. 아관 파천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내려오는 러시아를 갖다 우리가 굳건히 딱 버티고서, 틀어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대륙으로 내려오는 세력은 러시아가 대륙으로 내려온다면 그것을 조선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저쪽 사할린 반도 그쪽으로 이제 홋카이도 쪽으로 해양 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이 있었다면 그건 일본이 맞고 이렇게 했다라면은 뭐 카스라테프트 조약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니고 이 조선이 뭐 아간 파천이나 하고 뭐 어떻게 러시아 때 잘 가서 비비고 뭐 그쪽 얘기 듣고 뭐 가서 사바사바하고 속삭속삭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야 봐라 우리가 여기를 막아야 되겠다. 그 대신에 너네들이 필리핀 가서 어떻게 하는 건 나는 모르는 척 할 테니까 내가 조선에서 어찌어찌 하는 걸 니들이 뭐라고 이끌하지 마라. 그게 저때가 이제 1910년 뭐 어, 한일 합방 그 전후에 이제 쭉 일어났던 그 일들이니까 글쎄요 그때 무슨 뭐 3.1운동이 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뭐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또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두 해 다른 거니까 몇 년 지나가면서 음, 세계 그 전황이나 그다음에 그 현실적인 그런 그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돌아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면이 있죠. 결국은 힘이 없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힘 있는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라를 넘겨준 지도자를 지금 우리는 황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 고종 황제, 대한제국. 아니 제국이라는 게 여러 나라를 묶어갖고서 거기서 패권을 그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제국이지. 한반도 그때 당시 조선반도에서 음?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이 무슨 황제입니까? 그걸 지금 또 황제라고 지금 박수치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이 후손들이 또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남겨주고도 황제 소리 듣네. 그 요담에 이제 후손이 또 이제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 놈이 있으면은 야 그래? 고종을 보니까 나라를 넘겨주고도 황제 소리를 듣는데 그럼 뭐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또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응? 강한 군사력 없이 평화를 구걸하는 나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겠죠. 반성 없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봤었죠. 지도자라고 굳이 그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데 좀 비굴하게 모든 거 다 내주고 뭐 평화를 지킨다고 결국은 음, 평화를 지켜주는 척하지만은 힘이 없는 그런 나라는 뒤통수 치게 돼 있어요. 그냥 후려치면서 너는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은 음, 그 나라의 운명 끝이 나는 거죠. 힘 있는 힘을 강조하는 힘의 동맹을 준비하는 내가 힘이 부족하면 힘의 동맹을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게 뭐 이거 한 가지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이제 덕목으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힘을 기르고 힘을 얻어오고 그다음에 힘을 강조하고 힘을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상 영일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슬펐던 운명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향수의 날이죠. 브라질의 그 기념일입니다. 향수.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은 어, 사우다지라고 읽는다고. 향수. 향수병이라고 그러듯이 뭔가 안타까운 마음. 누구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제 향수라고 하는데
그런 향수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영일동맹과 향수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